네, 안녕하세요. 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지금 재학 중인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치료 세미나 곰미영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중간고사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시험을 내시면 어떻게 할까 많이 네, 조금 걱정을 했는데 과제를 내주셔서 이번에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 치료를 배우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과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다큐멘터리, 저희가 학교 처음에 김수철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학번이고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에 2019년에 석사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간단한 이력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개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사회복지정보자원연구소의 간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영리학회 간사, 또 럭키 자생봉사단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드림스타트 함께 이제 MOU를 맺어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을 이제 맡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인생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 마이 라이프인데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입니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음악, 네 번째는 봉사, 마지막으로 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저는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받은 사랑에 준하도록 사랑하자 라는 저만의 이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외동아들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가족, 표현이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살진 않지만 저희는 사촌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모가 6명이 있고요. 삼촌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 형, 누나 다 합치면 아마 2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 명절 때 좀 힘들죠. 할머니 집이 좁은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모이려니까 힘들어가지고 항상 이모네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가 쪽에 아버지 쪽에 현재 지금 김포인데요. 김포 뭐 신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보면은 저희의 시골은 진짜 말 그대로 시골입니다. 그래서 논밭이 있는 그 시골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랑받으며 자라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가족은 특별한 의미고 또 영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베푸는 것,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서로 너무 사이가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훌륭한 인격의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참 운 좋게 만나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신다면 처음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의사가 이 아이는 장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많이 우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그때 잠깐 한약을 드셨었대요. 저 임신하셨을 때 한약을 드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리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네,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았습니다. 한편으로 그 의사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자랐고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슈퍼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때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그런 아들에게 맛있는 걸 더 많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사랑도 많이 먹고 또 음식도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는 좀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여러 번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좀 힘들었는데 그때 가족이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교육하시는데 항상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셨던 감사한 어머니이시고요. 저희 이모부들도 이모가 많다 보니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알바할 나이가 됐을 때는 어디 딴 데 가서 알바하지 말고 이모부 아래에서 하면 편하지 않냐, 마음도 편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알바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주시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랬고요. 또 아플 때나 슬플 때, 또 기쁠 때 항상 함께 해줬던 사촌 동생들, 또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건 제가 졸업식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3명 정도의 사촌 동생들은 같이 와서 축하를 해줬던 그런 즐거운 기억이 있네요. 함께 또 짜장면도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가까웠던 일은 이제 사촌 동생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촌 동생들이 다 왔죠. 와가지고 상복 입고 완장에 한 줄짜리 검은색 한 줄짜리 완장 차고 3일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때 더 아픔이 작아지는 것 같고요. 네. 나의 무거운 가족 관계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가 쪽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제가 관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그러는 거 보시면 두 줄이 원래 관계가 좋은 상태일 때 두 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 부모님께 좀 감사해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워낙 관계를 잘 쌓아오신 거라서
제가 수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고 아버지십니다. 왼쪽에 사촌동생 생일일 때, 네,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 애가 저고요. 그럼 가운데 사진은 또 보시면 솜사탕 먹고 있는데, 네, 연두색 솜사탕 조금 더 큰 아이는 접니다. 옆에 있는 사촌동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22살, 네, 군대 다녀왔죠. 맨 오른쪽에는 우리 외할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외할아버지랑 벚꽃 놀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저는 저를 키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할머니 영향이 있었어요. 할머니 영향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는 그냥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는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도 워낙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되면서는 이제 교회 활동 활발히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찬양팀에도 있어가지고 악기 연주도 배우게 되고 하면서 어려운 시기, 제가 이제 공황장애로 좀 어려웠던 시기에 좀 자신감을 잃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의 기억들은 다 즐거운 기억들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청소년기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통틀어서 봤을 때는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되면서 20살이 넘어 청년부가 되면서는 같이 교회를 다녔던 많은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또 후원이 또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께 말씀을 정말 어렵게 드렸죠. 네, 어렵게 드렸을 때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항상 후원을 해주겠다. 뭐 금액이 어디로 쓰이는지 굳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된다. 영수증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항상 보내주시는데요. 최근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도 또 보내주셔서 참 제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감사원금으로 네 보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봉사 경험이 제가 신앙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또 자연스러운 곳이었고 어린 시절을 함께 해온 애정이 있는 곳, 또 나를 키운 곳, 또 지켜봐온 많은 어른들이 계신 곳이고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을 꼭 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부 또 청년부 아이들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시골로 내려가서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수련회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때도 참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었죠. 다음은 좀 갑자기 갑툭 이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음악입니다. 제가 음악을 또 생각보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저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취미고요. 계속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고마운 취미생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에게는 중요한 음악. 생각보다 저에게는 음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음악으로 많이 치유를 받는 아니면 또 즐겁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이 연주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공연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죠.
요즘 공연들 좀 비싼 거는 10만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요. 네. 부모님의 조기 교육 덕분에 좀 음악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피아노 학원 초등학교 때부터 7살 때부터 초등학교 아니네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으니까 항상 놀이터처럼 가서 피아노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서부터는 드럼에 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드럼 학원도 부모님 지원 아래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계속 연주하고 찬양팀 하면서 많이 개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제 유재하 좋아하고요, 윤도현 좋아합니다. 존 메이어라는 미국의 팝 가수,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가수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악기는 그래서 드럼하고 피아노고요. 좋아하는 드러머 크리스 콜먼, 강수후, 임용훈, 엄주원. 네, 좋아합니다. 드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치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같은 곡을 치더라도 어디서는 강하게 표현하고 어디서는 약하게 표현하고 부드럽게 또는 강렬하게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자가 들어맞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 틀어놓고 연습할 때는 음악 틀어놓고 맞춰서 하는데 그런 즐거움이 되게 있어요. 네. 제가 자체적으로 제 드럼 실력을 평가했을 때는 중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나의 취미이고요. 좋아하는데 의도나 또는 노력이 필요가 없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더 개발하고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다면 지금은 좀 이 취미를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제가 이걸 개발시켜서 전공생으로 갈 것도 아니고, 네. 제가 필요할 때 또 제가 뭐 하고 싶을 때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거기서 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안 믿으실까 봐서 제가 연주하는 영상들은 항상 찍고 보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피아노 연습할 때 찍은 거예요. 다음은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 사실은 저하고 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봉사에 대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봉사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직후에 2학년 복학 전에 동기가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사실은 별로 친하지 않는 동기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너 혹시 봉사 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막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했죠. 근데 맛있는 거 사주니까 먹었죠. 떡볶이랑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다 전략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럭키봉사단에 들어가게 됐고요. 한번 경험해 보자는 마음이 처음에는 컸죠. 그래서 럭키봉사단 한번 봉사 경험해보자 생각했고, 또 그때 제가 한참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시기였어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라는 고민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 경험이 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봉사가 이제 소록도 봉사였습니다. 소록도 이제 가서 한센병 앓고 계셨던 그 후유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고요. 그때 이제 만났던 저희 공동체, 같이 봉사했던 공동체 형, 누나, 동생 모두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봉사도 봉사지만
봉사를 위해 만났던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봉사를 떠났는데요.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베트남 다낭, 몽골 울란바토르,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까지 봉사를 쭉 다녀왔습니다. 23살 이후에 저의 대학 시절은 봉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사명감 없이 시작한 봉사인데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좀 습관처럼 지금 굳어진 느낌이 듭니다. 봉사를 갔던 계기는 계속 변화해 왔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함, 그 다음에는 또 신앙의 불안정을 또 극복하기 위함,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 좋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했던 경험들, 그리고 베푼 마음만큼 마음을 받는, 베푼 마음만큼 또 마음을 받게 되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어쩔 때 그렇고 어쩔 때 안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번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했던 저의 봉사에 임하는 마음들,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연차가 쌓이면서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직을 맡게 되면서 이끄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 한 명일 땐 약하지만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봉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다 있기 마련인데요. 저희 봉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위해서 모였지만 사실은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버릴 수 없이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말 현명한 리더의 역할이고 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정말 봉사가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함의 힘 등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다 값진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커리어, 저는 이제 이것을 제 스펙으로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스펙이 되어 있어서 또 뿌듯한 점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의 의미는 각기 다르더라도 함께 지금 봉사하고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얀마에서 봉사했던 활동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네,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노이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서 지금 자고 일어나셨어요. 같이 구상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그 열흘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형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이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유행이 발성이 궁금해 위에 색은 green and blue 엄지 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질것 같아 유비가 빠져 어지러워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백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에 색은 우리만 가는 대로 칠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봉사 경험 못 해보셨다면 다녀와 보시면 왜 사회복지가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마지막 학교입니다.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학령기 시절에 저의 좌우명 같은 말입니다. 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했고 또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관계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반장도 여러 번 하고 또 피아노 학원이나 학습지나 부모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아니면 나들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시절에는 자신감이 상당히 높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또 반장을 하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1학년 겨울에 방학이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 소화불량이 생기면서 땀이 나고 그리고 불안증이 계속되는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모를 불안함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매번 적막한 수업 시간에는 배가 아프고 땀이 났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 많은 교실을 피해서 학교 화장실 칸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괜찮아 스스로 많이 되뇌었고 아픈 배를 되게 부여잡고 볼일도 막 보려고 했는데 볼일도 안 봐지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증상이 좀 심해졌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2 때가 아마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제가 뭘 했냐면 집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왜 갔냐면 제가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번호 키로 자동으로 닫히는 거였는데 학교를 갈 때도 문이 잠겨 있는지 너무 불안하니까 몇 번씩 더 땡겨보고 자동문인데 그리고 내려가서 또 보고 그리고 학교 와서 있다가 또 불안하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또 확인해보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계속 불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 밸브도 분명히 잠갔는데 안 잠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막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해지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는지 그림으로 이 세로는 잠긴 거, 십자가 모양은 세로는 열린 거, 십자가 모양은 이제 잠긴 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두셨어요. 그 정도로. 하지만 나아지진 않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한의원이나 병원도 많이 가봤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특히나 많이 했었고 운동을 하면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또 교회 생활 하면서 많이 이제 극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1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50등 안에 들으면서 그때 당시 스카이반이라고 불리는 야간 자율학습 반에 들어가서 밤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11시가 끝나면 학교 앞에 교문 앞에 학원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차를 타고 또 학원을 가서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자고 그런 생활을 참 많이 1년 동안 했었죠. 참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고2 때는 제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제가 부모님께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수학 배우기 싫다, 영어 배우기 싫다. 사실 배우기 싫었다기보다는 학원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도 공황장애 증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을 안 만날 방법들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었고 제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를 보는 것도 참 좋아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은 취미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 많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 괜찮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나도 극복을 했다. 라는 그런 위로는 사실은 근거 있는 위로잖아요. 그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아니 아픔을 또 겪으면서 교훈과 겸손함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조용하고 좀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죠. 근데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였냐면 동기의 아이들이 유승현은 자퇴한 것 같다고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학교에 안 갔어요. 가질 않았어요. 또 그때 생각나는 게 모든 수업들을 F 학점을 받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면 학사 경고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수업을 3번씩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슬럼프를 겪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공황장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나의 이유를 찾는 과정들이 슬럼프로 더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다녀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기 아이들 추천으로 해외 봉사활동 시작하긴 했는데 경험을 해보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적합하다, 나와 맞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1학기 때까지는 그저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많은 것들이 이제 봉사를 하면서는 실천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중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되었던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또 여러 연구에 참여할 기회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와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저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사회복지라고 하면 공무원 아니면 기관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뭐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또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들도 충분히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고 그리고 학회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가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왜냐면 실천가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론가들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나눠주는 책자들도 받아가면 상당히 또 본인 과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이들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홍보는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해외를 나갈 때마다 그 지역의 그 자석을 사거든요. 마그네틱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만이 만드는 이제 도시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사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수가 꽤 많이 있어서요. 네. 싱가포르도 다녀왔고, 싱가포르,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이제 해외 봉사 지역, 나라들, 그리고 유럽,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도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도 다녀왔고요. 네. 사실은 마카오도 갈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곧 갈 겁니다. 아쉬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특히나 대학원 다니면서는 되게 많은 훌륭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박사과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만나면서 이 인격과 실력이 겸비된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에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저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물에서 노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인생의 선배님들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 시절은 경험의 연속이었고 또 만남의 연속이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경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그네틱이라고 불리는 자석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린 뉴질랜드도 있네요. 뉴질랜드도 다녀왔었거든요. 네. 슬로베니아도 말씀 못 드렸네요. 네, 슬로베니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학원 시절의 제 사진들인데요. 손오구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연구 공모전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세터민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우수 논문상을 받았었습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학회 발표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외봉사 관련된 논문을 질적 논문을 써서 발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투고를 좀 하고 싶은데 이번 연도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이 두 가지 논문을 한번 정리를 잘 해가지고 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는 이제 2019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이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가가지고 이제 워크숍도 했었고요. 오른쪽 아래는 이제 저희 미얀마 봉사팀 사진입니다. 싱가포르 사진이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우리 양용희 교수님하고 같이 사회적 기업 탐방관에서 일과 함께 간 곳인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제 인생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어떤 것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마이 라이프는 항상 네모와 함께였다. 이 네모가 혹시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굿 피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정말 행운이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새로운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려면 제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치료 수업 들으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공명 교수님께도 정말 이런 과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스로를 많이 되뇌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스스로 가고 있는 길이 잘 맞는지 돌이켜보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